2월이면 아마도 새로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 현역 M수생분들이 많을 텐데 20살을 망한 재수로 보냈던 제 얘기 한번 듣고 가실래요? 19살에 수능이 끝나고 20살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저한테 남은 건 평균 6등급짜리 성적표밖에 없더라고요.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때라 막연하게 서울로 가려면 대학을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재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정말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기억에 남는 게 고3 때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다가 칠판을 봤는데 그때가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 화살표로 낙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르치시나 하고 유심히 바라봤는데 그때 당시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벡터라는 성분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수능과 관련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다녀야겠더라고요. 어디 산골짜기에 있던 독학 기숙학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는데 미분 적분은커녕 근해 공식을 헷갈리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되게 현타가 왔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지금은 간신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 자체는 괜찮았는데 평생을 공부를 안 해보다가 하루에 12시간씩 책을 보려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도 안 들고 6월까지는 그렇게 꾸역꾸역 12시간씩 채우면서 빗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원에 신기한 빌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디 저기 다른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 룸메이트 라인업이 되게 화려했습니다. 첫날 밤 잠들기 전 자기소개를 할 때 도둑질 한 걸 자랑했던 친구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지 3일 만에 맞짱 뜨고 태어난 친구까지 이게 4인 1실이었는데 보통 재수학원 이런가요? 아무튼 여기는 미래가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어차피 학원에서 독학하나 집에서 독학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부터 집에서 독학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미 공부 습관은 어느 정도 잡혀 있던 터라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그 당시만 해도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4개월 정도를 집에서 독학으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항상 공부만 하고 방 밖에서 안 나가다 보니까 한 3달 동안 말을 10마디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것도 둘째치고 소리에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는 집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진짜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 과정에서 개미가 지나갔으면 저한테 걸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수험 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수험생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전부 알고 계실 사이트인데 제가 유일하게 그때 힐링했던 시간이 오르비에 있는 글들을 구경하는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수능 2달 전이었는데 어떤 분이 게시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수능 금지곡 모음이었나?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재생을 해보니까 첫 곡으로 샤이니 링딩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 하면서 웃으면서 그날 잠에 들었는데 제가 소리에 예민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국어 공부를 했었는데 일어난 순간부터 자기 전까지 이게 머릿속에 링딩동이 한 번도 안 멈추고 계속 무한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뜬 거 같은데? 이거 뭐지?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웃기잖아요. 머릿속에 계속 링딩동이 아니 하필이면 노래 제목도 이게 링딩동이라 가지고 어디 말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말도 못하고 한 달 정도를 그 상태로
꾸역꾸역 억지로 공부했어요. 정말 한 달 내내 머릿속에 링딩동이 들리더라고요. 뭘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대화할 사람도 없이 혼자서 몇 달을 보냈다 보니 머리가 고장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한 달 만에 참다 참다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진짜 웃지 말고 들으시라. 나 한 달 동안 머릿속에 링딩동이 들려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시는 분이 운영 중이신 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주시는 게 없더라고요. 본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링딩동? 그게 뭐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구글에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엄청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웃긴 게 이런 증상이 명칭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귀 속 벌레 증후군이래.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계속 노래가 울린대요. 그게 증상이래. 그럼 해결책은 뭘까? 하고 더 찾아봤는데 저처럼 시험 준비 중이셨던 분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눌러봤는데 증상이 완전 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댓글로 지금은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시험이 끝난 순간부터 완치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수능이 이게 딱 한 달 남았을 때였거든요. 딱 이제 딱 30일 남았을 때였는데 근데 그러면 한 달을 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그 샤이니 분들이 괜히 너무 믿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안 올 것 같던 수능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노래가 계속 맴돌다 보니까 국어 모의고사를 한 번도 한 세트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국어 모의고사도 그때 집에서 독학하다가 그 신청일을 까먹어서 시험지만 따로 나중에 받아서 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의고사도 봐본 적이 없었고 방심한 채로 그냥 집에 있던 카시오 손목시계 그거 하나 차고 수능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떨리는 것보다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링딩동 안 들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모의고사를 봐본 적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계도 따로 점검을 안 했었어요. 그 상태로 제가 국어 시험을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너무 잘 풀리더라고요. 막 진짜 막 되게 잘 풀렸어. 아마 제 기억에 화장문 하나 체크해 놓고 나머지 다 풀었을 때 시간이 7분인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그 체크해뒀던 그 문제를 고쳤거든요. 심지어 잘 고쳤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그 실제 수능 날은 그 종부터 기분이 나쁘잖아요. 약간 막 삑 이러고. 근데 분명히 제 손목시계는 이게 5분이 남았었는데 아니 갑자기 2분 남았다는 종이 울린 거예요. 제 시계가 잘못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분 남았다고 하니까 근데 저 그때 한 문제도 마킹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막 손이 볼볼볼볼볼 떨리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마킹을 서둘러서 하려고 하니까 막 식은땀도 나고 마킹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볼볼볼 떨면서 25번까지 마킹을 했는데 종이 친 거예요. 감독관님이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현실이 맞나 싶고 그 지난 1년 동안 그 스쳐왔던 그 집에서 공부만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남들보다 정말 없는 편이거든요. 그 상태로 쉬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로 수학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고 고개를 숙였는데 시험지 위로 눈물이 이렇게 뚝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아, 나 끝났구나. 이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우연인 게 국어 시간에 감독관님이 수학 시간에도 같은 교실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수험표에 적힌 제 나이를 보셨나 봐요. 저한테 쓱 오시더니 귓속말로 재수생인 거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면 지난 1년이 아깝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부터 문제를 다시 이렇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한 손으로는 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어찌저찌 수학 시간도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입으로 먹지 않았을까요? 도시락 싸준 어머니 생각을 해서라도 남은 시험은 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생명과학을 풀었는데 제가 두 문제 남기고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풀었잖아요. 저 6등급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쉬워서. 국어만 잘 봤으면, 아니, 그 마킹 한 대로만 다, 마킹만 다 했으면 서울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도 서울 사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마 그 시험장에 같이 있던 분들은 수능 생각하면 제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재수 수능이 끝나고 집에 올 때 그 고3들 다 이제 가잖아요, 집에. 고3들 사이에 섞여서 그 소주 2병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이게 방문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니 보니까 진짜 그때까지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 놓아서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눈물이 말랐던 건지 지금까지도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제 재수 수능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었어요. 뭐 아쉬우실까봐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어는 당연히도 이게 7등급이 나왔습니다. 꼭 생명과학은 1등급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그 링딩동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수능쯤이 되면 링딩동이 생각나곤 해요. 네, 이렇게 제 재수 시절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입시를 이번에 준비하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실 모든 분들은 그 수능 금지곡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수능 금지곡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이게 사람이랑 대화하고 지내세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되는 게, 제가 수능 끝나고 그래서 말하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한 달 정도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랬었어서 네. 아무튼 다들 원하는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